5평 대지에 15평 규모의 세컨하우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지금 진행합니다. 보시면 도로 오른쪽이 도로고요.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도로고, 지금 이제 대지가 있죠. 보통 이런 대지도 있죠. 남향으로 이제 이렇게 앉혔다고 보고, 동향에 이제 도로가 있다고 보고, 뒤에 담을 지금 이제 나무로 다 막았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이제 주차를 좀 쉽게 하자, 이런 개념이 좀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 건물과 수영장 사이에 콘크리트 데크가 있다, 이런 컨셉이죠. 우리 세컨하우스라고 하면 되게 이제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단순하게 간단하게 내가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그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진다면 이 집은 괜찮죠. 우리가 너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건물의 길이가 약 12m인데 12m에 맞게 그냥 데크가 나오고, 콘크리트 데크가 나오고 수영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 같은 이 건물은 앞뒤로 그냥 유리를 끼워서 끝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뒷집에서 우리 집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건물 실내 유리와 유리 사이가 한 4.2m 됩니다. 그러니까 방 약간 큰 사이즈의 공간이고, 이게 지금 다 보이는 유리 안, 왼쪽 유리, 오른쪽 유리 사이의 내부 공간 전체가 한 15평 정도 됩니다. 구조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죠. 그 약간의 이제 유리를 벗어난 날개가 있죠. 처마라고 그러죠. 이 처마가 있는데 뒤쪽은 1m, 앞쪽은 한 65로 그렸는데 앞쪽을 더 빼내도 되고 뒤쪽을 약간 줄여도 되고, 이런 개념이죠. 음, 침실이고요. 침실에서 마당을 보면 시원하게 마당이 보이는 거죠. 침실의 오른쪽에 장롱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제 뒤로 해서 침실 쪽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침실에서 이제 수영장 쪽을 본 거죠. 수영장이 저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이게 가구가 있고, 요 가구 뒤쪽이 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 보면 뭐 세면대 있고, 거울 있고, 샤워장 있고, 아주 심플하죠. 여기 근데 우리 그거 못 봤죠. 지금 세면대 이 뒤쪽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 하면 변기가 여기 있습니다. 변기가.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변기가 여기 있습니다. 변기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변기가 있고요. 계속 보시면 이제 화장실에서 나갑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단순하고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죠. 저는 집 짓고 뭐 집 지을 때도 10년 늘지만 집 짓고 살 때도 많이 늘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집이 되면 제일 좋겠다. 뭐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관리할 게 없었으면 좋겠다. 세컨하우스 가서 더 이상 관리하지 말고 그냥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죠. 아주 좋죠. 이렇게 쭉 나오면 네모 반듯한 거죠. 공간이 네모 반듯하고. 이제 콘크리트 데크에서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나무 관리, 뭐 즐긴다면 분명히 나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즐기지 않는다면 굳이 나무 데크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요새 콘크리트 명갈이 45시공, 45 처리 방법이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잘 발달했고,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너무 단순하죠. 방, 화장실, 싱크대, 거실, TV 옵션. 뒤쪽에 나무로 된 벽. 나무로 된 벽을 우리가 이제 보통, 토피아리라고 말해도 돼요. 이제 나무를 잘 가공해서 만든 Topiary. 형태의 조경을 이제 토피아리라고 그러거든요. Topiary. 토피아리 형식으로 이제 Topiary. 만들었죠. 이 벽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동차 한 대 있고. 들어갔을 때 바로 안 보이고. 이거 굉장히 단순한데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이게. 수영장도 있고. 폭이 이만큼 되니까. 뭐 웬만한 16m니까, 12m니까 뭐 괜찮죠. 이게 연못이라도 되죠. 연못으로 해도 되죠. 연못이라도 괜찮은 이제 그 수영장으로 볼 수 있죠. 이게 너무 단순해서 좋다. 그냥 이런 거 한 개 지으면 뭐 마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요 사이에다가 그냥 쫙 스크린 한 개 쫙 내려오면, 외부 브라인드 내려오면 더 멋있겠어. 집 없을 때, 집 관리 안 할 때는 그냥 브라인드가 다 내려와서 딱 막아버리는 거죠. 짜잔. 짜잔. 그냥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엉뚱한 생각이 다 들어요. 즉,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콘크리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디자인을 했지만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어떻게 하면 싸게 지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내가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직접 짓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내가는 한 1도 콘크리트를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고 철근 배근하는 사람 내가 부르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집을 직접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요, 이게 뭐 콘크리트를 불러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짓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짓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내가 지을 수 있는 거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는 잡철하시는 분 한 번 불러가지고 이 프레임 자체를 그냥, 뭐랄까, 프레임을 철골로 짜든지 각파이프로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파이프가 6m 나오거든요, 한 번이. 그러니까 이게 12m면 두 개 붙여서 그냥 12m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이제 싸게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왜 컨테이너 박스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각파이프 한 개에 대충 가격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요. 구형 각파이프도.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면 각파이프가 한 5cm라고 봤을 때 평균 5cm, 5cm가 뭐 2, 3만 원 한다고 쳤을 때, 각파이프도 제가 말하는 건 아연도 각파이프입니다. 좋은 걸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운송비도 있으니까 한 개당 2만 원 하면 5cm가 2만 원이면 50cm는 20만 원이잖아요. 50cm. 그러면 50cm가 2만 원이면 5m는 20만 원. 20만 원은 200만 원이잖아요. 5m는. 5m는 200만 원이고, 그러면 두 배를 하면 400만 원 하면 웬만한 거 지금 다 짤 수 있다는 거죠. 웬만큼 하면 이 구조체 자체는, 물론 그게 뭐 튼튼하냐 마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층으로 지을 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그게.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도 그냥 중고가 2, 3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했을, 물론 그거보다는 비싸죠, 얘는. 분명히 비싼 거 맞아요. 분명히 비싼 거 맞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 파이프를 짜고 그냥 그 밖에다가 매단을 바로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 박스를 외단열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어. 오히려 외단열 하면 막, 어떻게 될까? 그런가? 각파이프가 더 비싼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다. 제가 뭐 저작년인가 저작년이죠. 작년 저작년쯤에 샌드위치 판넬로 별채를 지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별채는 제가 좀 주장을 해서 짓기 때문에 그 별채 지을 비용이 없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별채는 나 꼭 필요하다.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건축사로서 내 집 내가 지어서 살아본 입장에서는 별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비용이 없으시다면 샌드위치 판넬이라도 지어라 라고 제가 음, 부탁했죠, 부탁. 그래서 약간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새로 짓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목 구조나 철골이나 콘크리트로 짓는 것보다는 당연히 적게 들겠죠. 그래서 지을 수가 있었죠, 그 집을. 물론 그 비용이 어디선가 나와서 지었기 때문에 본체에서 약간 힘을 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집을 오래 살아보니까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료가 지금 저희 집에는 페인트도 있고, 벽지도 있어요. 근데 내가 벽지가 좋다, 페인트가 좋다는 거는 단 1도 못 느끼고 있어요. 물론 예민하면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결국은 이 공간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돈이 좀 많이 뭔가 벌거나 아니면 욕심이 생기면 벽지 떴고 페인트 바르면 돼요. 근데 공간이 없는 거는 뭐 새로 만들거나 부수거나 다시 막 개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일이죠. 굉장히 큰 일. 그리고 뭐 구조가 바꾼다는 게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완전 새로운 것처럼 바꾸게 되면 그럼 뭐 신축하는 게 더 낫죠. 새로 짓는 게 낫죠. 결국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별채가 있고 없고는 사실 공간이 있고 없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것을 나중에 만드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별채가 짓지 못한 분을 위해서 카라반 별채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별채를 진짜 같이 지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방법 없는 거죠. 카라반 별채 가야 되는 거죠. 건축이 진짜 묘한 게, 재료만 내가 주머니가 넉넉해서 재료만 잘 선택하면 아니면 좋은 걸 하면 잘 지었는다는 그런 논리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냥 뭔가를 음, 잘 만들어야 된다는 이 말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열심히 해 개념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만든다는 개념은 그냥 물건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건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그 잘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너 디테일이 좋아, 그래서 잘 된다는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이거는 건축가의 관점인 거죠. 건축가의 관점에서는 뭐 누군가가 잘 못해서 내 작품을 망쳤어, 이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은 사실은 건축가가 사는지 않는 게 태반이잖아요. 자기가 설계하고 건축가가 사는 경우가 몇 없죠. 뭐 실제로 평생 안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르꼬르비제는 어떤 건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설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그거 굉장히 좋다고 막 박수치고 막, 야, 이 대단하다, 대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건물조차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잘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뭐 재료를 잘 선택했다? 잘 선택했다는 잘 만든 데 속하지만 좋은 재료를 선택했다?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했다. 아, 우리 현장 소장 너무 열심히 했어. 김동희 열심히 했어는 그건 그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거는 잘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 애 공부 이러잖아요. 밤샘이 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시험 그냥 잘 치면 되는 거지. 시험 잘 치는 방법만 아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누가 보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건축도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문제를 어차피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시험 쳐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못 맞죠. 그런 분 있긴 있죠. 그게 천재죠, 진짜 천재. 근데 건축에서는 천재가 없단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건축은 100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관점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방법대로 하면 90점, 99점까지 뭐 갈 수 있는 거는 약간 수월한데 100점은 어렵지만 98점, 99점은 갈 수 있잖아요. 건축도 똑같은 거예요. 아, 이 재료에 집착하다 보면 100점을 맞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100점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엉뚱한 도로 갈 수 있는 거죠. 건축의 특징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80점을 딱 완성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집중적으로 100점을 맞겠다. 나는 그게 만족도를 크게 가지겠다라는 거는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할 때, 초창기 오픈했을 때는, 아니,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랬지만 되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모 회사 다닐 때 모형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직원으로서. 크게 많이 만들고, 이제 그때는 PM이 팀장급 제 입장에서 제 맘대로 약간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형을 너무 많이 만들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본부장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냐?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뭐 이런 소리 한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모형을 다 숨겼어요. 그리고 또 만들었어요. 아, 저는 뭐 그냥 100점 맞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약간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80점에서 80점의 완성도를 위해서 달려갔어야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요. 건축은 100점은 있을 수가 없어요. 100점은 있을 수 없고, 80점인데, 똑같은 80점인데, 만족도가 있는 80점을 추구하느냐, 했느냐, 아니면 열심히 했는 80점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용하시는 근데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구분이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했는 건물 중에 다 하고 나서 저한테 약간 표정이 안 좋아. 되게 표정이 안 좋았어요. 한 1, 2년 동안 제가 여차 해가지고 연락한 일이 있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살갑게는 전화 안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작년인가 그분 강의 때 가고 나서 제가 연락을 한번 했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2년을 살고 나니까 김동희가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알겠다라는 거죠. 2년 후에 알았다는 거죠. 그분도 이 센스가 있는 분인데 2분 2년이나 후에 알았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저도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이거는 이해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건 당연히 느끼겠지. 왜 이래 했는지 알겠지라고 하는데 실제 사는 사람은 그걸 2년이 걸려야지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집을 제가 지었을 때는 참 그랬어요. 이게 너무 긴장을 한 거야, 저는. 제 집을 자기가 지으면 긴장을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오히려 못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이 쌓이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남의 집을 내가 설계할 때는 약간 멀리서 보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 왜 이래 했지? 별채 있어야죠. 별채. 별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해야 돼요. 그래서 지을 때도 그분들이 약간 얼굴이 진짜 지어야 되냐. 김동희 하도 하니 짓긴 짓는데 약간 막연한 믿음이 있어서 김동희가 시키는 대로는 하긴 하는데 그랬는데 다시 지을 때쯤 돼서 동네 분들이 막 와서 이걸 보고 본인들이 그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별채 앞에 또 가벽이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는 정말 싼 재료거든요. 최고 싼 재료로 했거든요.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그냥 드라이비트 그냥 입힌 거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그 공간감을 딱 느끼고 너무 좋아하고 동네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뭘 대단한 거 한 거는 없죠. 절대 제가 대단한 건 한 건 없고 뭐 심지어는 대단 안 하다는 걸 입증하다면 지붕 샌드위치 판넬이 이렇게 210cm 두께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뭉뚱하고 디자인도 약간 예쁘지도 않았어요. 예쁠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감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모습을 보면 참 이 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100점이 아니라 80점의 최고의 만족도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건물도 똑같아요. 지금 별건 없지만 제가 이 건물을 디자인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사용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지금 디자인한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그대로 카피하겠다 했는데 이거 뭐 콘크리트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데크를 갑자기 깐다든가 아니 데크 앞에 뭔가를 또 장치를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이 극도의 어떤 세팅된 값에서 흐트러지면서 오는 그 약간의 불균열이 많은 것을 이제 그 어떤 감흥일까 그런 게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극도의 어떤 센스티브하게 맞춰진 세팅이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지으려면 그대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간제 끝을 그대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좀 어설프게 그린 거를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여기 조명도 없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더 완벽하게 그려드리면 그대로 카피하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더 보여드리면 저한테 의뢰를 하지 않겠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